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순간순간 이 굵직한 육아템을 구매해야 하는 시기가 생기는데 긁고 말리더라고요. 결국 어차피 나중에 하게 된다. 굉장히 집안이 화사해지고 좀 더 충격을 흡수해줘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론은 대만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엘 윤지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매트를 깔아볼까 고민만 하셨던 분들도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현재 아기가 13개월이고요. 제가 처음 매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아기가 4개월 때쯤 이었고 한 달 정도 이제 매트에 대해서 엄청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최종적으로 아기가 5개월 때 내돈내산으로 매트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공한 지 정확히 한 8개월 정도 됐고요. 8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또 어떤지, 어떤 고민들을 거쳐서 매트 시공을 선택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트 고민의 시작은 이엘이 4개월 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때가 되면은 아이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이엘이는 118일에 뒤집기를 시작을 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되집기를 하게 됐고 또 되집기를 하면서부터는 엄청나게 움직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OTL 자세라고 하잖아요. 땅굴 파는 자세를 굉장히 자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자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이 생깁니다. 범퍼 침대를 사야 되나? 베이비룸을 쳐야 되나? 아니면 매트를 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순간순간 이 굵직한 육아템을 구매해야 하는 시기가 생기는데 이 4, 5개월 때가 바로 매트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고민을 계속 하다가 매트만 봐도 종류가 엄청난 거예요. 폴더 매트, 롤 매트, 폴더블 매트, 퍼즐 매트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처음에는 거실에 이제 큰 매트만 한 2-3개 정도 깔아놓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일단 인테리어가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일단 롤 매트는 재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청소하는 데 있어서 걷어내서 청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롤 매트는 제외하고 이제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 이 퍼즐 매트로 셀프로 시공할 수 있는 제품들이 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셀프로 거실만 한번 시공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피드랑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그때 저의 지인과 인친분들이 긁고 말리더라고요.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결국 어차피 나중에 시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꼼꼼쟁이인 제가 그때부터 또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문제였던 거는 전셋집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기가 올해 12월이었어가지고 올 말에 이사를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인 전셋집에 살면서 이 매트 시공을 해도 될까? 이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저는 매트 시공을 했고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다행인 거는 계약 연장이 돼서 2년 더 살 수 있게 됐고요. 그걸 떠나서 근데 사용하는 기간 내내 남편이랑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우리 올 12월에 이사를 가게 돼도 이거는 한 3개월만 사용해도 하길 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공 매트를 해도 이사를 갈 때 그대로 이제 뜯어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셋집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겠더라고요. 네, 일단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밝아 보이고 이 인테리어적으로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사실 사진 같은 걸 찍어도 좀 이렇게 마루 바닥이 좀 옛날 노란 바닥이어가지고 약간 거슬렸는데 매트 시공을 하고 나니까 이 화이트 바닥에다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집안이 화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유죠.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 없이 좀 아이를 편하게 놀릴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세 번째 이유랑도 이제 추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클수록 더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처음 시공을 하게 된 5개월 때쯤에는 마치 이혜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매트 시공을 하자마자 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기다 보면은 아이들이 무릎 관절이 많이 이제 쓸리고 이러다 보니까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굳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아도 바닥 자체가 푹신한 편이어서 편안하게 길 수 있었고, 그때쯤 되면 혼자 앉거나 기거나 하다 보니까 쿵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도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되면은 이유식을 시작을 합니다. 아기들 이유식을 시작을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식탁 의자에서 먹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식탁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떨어뜨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른이 마시는 컵이나 이런 것들은 아차하는 순간 떨어지는데 깨지기 쉬운 물건도 있거든요. 근데 밑에 마룻바닥이었으면 바로 떨어지자마자 와장창 깨졌을 텐데, 이게 매트다 보니까 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소리 같은 것도 좀 덜 나니까 사람들 자체가 놀래는 것도 좀 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기들이 걷기 시작할 때 많이 넘어져요. 그럴 때도 과당하지 않고 매트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충격을 흡수해줘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유인데요. 이젠 걷는 걸 넘어서서 엄청 뛰어다니는데, 이제서는 아이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층간소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직 10kg밖에 안 되는 아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좀 미숙하게 걷다 보니까 쿵쾅쿵쾅 걷거든요. 그래도 거실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을 덜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사 이슈가 있어서 매트를 그냥 시공을 하지 않고 뭐 깔아놨으면 이쯤 돼서 그냥 깔 걸 그랬나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층간소음 방지 개념으로도 굉장히 잘 깔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그 매트를 깔았을 때 저희 어머님이 오시고는 이거 어른들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매트가 엄청 딱딱하지도 폭신하지도 않던 적당한 폭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 이제 노후가 된 저희 엄마 아빠 같은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저희 매트 시공한 걸 보시고는 어머님 댁에도 하시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이게 어른들도 굉장히 편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8개월을 쭉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장점을 쭉 말씀을 드렸고, 단점으로는 딱히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굳이 이제 보자면 확실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리끼리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사이 부분도 좀 누리끼리해지고, 매트 타일이 좀 노랗게 변하는 타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들뜨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아 하고, 또 그런 단점에 비해서 장점을 더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고 나는 저런 미관상으로도 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따져보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 사용한 경우에 바닥에 이제 곰팡이가 쓸었다 이런 후기들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희 집은 곰팡이 쓸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럴 경우 이제 타일 한 장을 떼내서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쭉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시공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거를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견적을 직접 와서 견적을 해주는지, 견적은 무료인지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저는 코로나가 갑자기 또 심해졌을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유선상으로 대략적으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계약상으로는 한 120장 정도 쓰일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실제 시공했을 때 123장이 쓰였으면 123장에 대한 가격을 내면 되는 거고, 115장밖에 안 쓰였다 하면은 115장 쓰인 값만 내면 되기 때문에 미리 견적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굳이 와서 견적을 내는 거를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청소가 용이하냐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았고, 제가 지인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일단
그 매트가 있는 상황에서 청소기 밀거나 물걸레질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청소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거 흘렸을 때 그 밑으로 새지 않냐, 그 안에 괜찮냐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지금 이혜리가 저 시공 매트 위에서 쉬야를 꽤 여러 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색이 변하거나 쉬야로 인해서 색이 변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처음에 깐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거기다 이제 콜라를 쏟았었어요. 매트를 분해를 해서 그 밑에를 닦으려고 했는데 그 밑으로 아예 새지를 않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또 커피를 쏟았는데도 뭐 전혀 또 밑으로 새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었어요. 기는 기간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는 저는 시공 매트 위에 별도로 놀이 매트를 또 깔아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매트를 깔았다 하더라도 그곳은 이제 어른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기는 시기에 이제 물고 빨고 하는데 어른이 이제 걸었던 곳을 아이가 혹시나 빨거나 이렇게 기거나 하면은 위생상 좀 아이한테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아기가 아직 그런 인지가 없는 시기 이혜리 한 8개월까지는 그 매트를 거실에 이제 귀퉁이 쪽에 두고 주로 거기서 이혜를 놀리게 하고 그 매트 위로는 어른들이 이제 걸어가진 않고 같이 앉아서 놀아주거나 뭐 이렇게 특별히 그 위에서는 좀 더 위생을 신경 쓰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시공 매트 하는데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실, 복도, 부엌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엌은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왕 하는 김에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혜리가 기어 다닐 때 가장 많은 곳을 갔던 곳이 바로 식탁 밑이었어요. 일단 저희 집은 거실에는 베이비룸을 따로 두지 않았어요. 제가 이혜리 신생아 때부터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인데 거실에 베이비룸을 두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서로 상황마다 다 달라서 뭐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어차피 마주하게 될 거라면 좀 자유롭게 아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아이가 다닐 때에 위험할 수 있는 거를 애초에 좀 치워버리고 알려주고 해야겠다라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혜리가 거실에서 부엌까지 오는데 뭐 전혀 거리낌 없이 마구 기어 다녔죠. 근데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식탁 밑에를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매트가 깔려있지 않고 거실까지만 깔려 있었으면 매번 그렇게 부엌을 갈 때마다 전전긍긍하게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부엌까지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으니까 그런 걱정 없이 이혜리를 그냥 마음껏 놀게 해줄 수 있게 해서 이왕 이렇게 아기가 다니게 되는 길이라면 그냥 다 시공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매트 시공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업체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 시공이 답이다 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쉽사리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가격 때문이잖아요. 단점이 가격밖에 없다 라고 하던데 진짜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5군데 좀 살펴봤었고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업체는 바로 허그매트였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타일의 크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웬만하면 그 타일이 50x 50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허그매트는 60x 60 타일이 있었어가지고 이왕이면은 그 타일이 크면은 집도 좀 더 넓어 보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허그매트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리퍼브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소개해준 친구는 상담을 받아봤더니 지금은 리퍼브 제품이 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단 리퍼브 제품이다 보니까 타일마다 색상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타일에도 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실제로 받았을 때 생각보다 색상이 좀 다른 게 꽤 있었고 흠집이 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거에 크게 좀 개의치 않는 사람이고 어차피 그리고 또 바닥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한 며칠 사용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색도 바라고 아이의 이제 뭐 낙서나 이런 걸로 분명히 흠집이 날 거니까 좀 리퍼브여도 돈을 아낄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저는 허그 매트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제 친구 최희 아나운서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연락을 드린 거였는데, 이렇게 지인 통해서 연락을 하면은 지인 할인이 된다고 해요. 추가로 또 할인을 받아서 저는 최종적으로 허그 매트에서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제 지인 할인 필요하신 분들은 저 인스타그램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저 담당해 주셨던 담당자분 연락처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시공 매트에 있어서 오늘 얘기 나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나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메시지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트 시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 시공 매트 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금액은 합리적인 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결론은 시공 매트는 강력 추천이고, 이왕 할 수 있으면 차라리 빨리 해서 그 혜택을 오랫동안 누리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트 시공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마음에 드는 업체 선정하셔서 예쁘게 시공 매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해나, 달라진 거 느껴? 응. 집이 달라졌어.